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은 아까 그 두 번째 썰 그 고민 사연의 어떤 연장선이네요. 자, 남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어, 남들 주변 사람들 보면 항상 그런 마음 묻는 것 같아요.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불행하지? 나는 왜 불행하지?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뭐 제 방송도 그렇고 주변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팩트 폭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보이는 걸까? 왜 남들은 주변에 보면 다 잘 살고 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남들이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정말 남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정말 남들이 걱정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만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나만 불행해야 되잖아. 전 국민들 중에 나만 불행해야 돼. 나머지 행복하다가. 그러면 우리나라 행복지수 엄청나게 높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행복지수 왜 이렇게 꼴등인데요? 왜 바닥 치는 겁니까? 모르겠죠? 일단 제가 아는 대로 시원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들은 절대로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절대 안 보여줘요. 내가 느껴봐. 내가 이 오프라인에서 많이 보고 있을 때 절대 있는 그대로 자기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럼 반대로 뭐냐? 우리가 남들이라고 지칭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자신의 모습을 아닌 가짜 모습을 보여줘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가시적인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그렇게 보여주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럼 민낯이 왜 안 보여줄까? 자신의 민낯을 왜 때려 죽여도 안 보여줄까요? 왜냐? 자신도 민낯이 보여주면 손가락질 받으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민낯이 보여주면 손가락질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뭐냐 하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소문을 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잘 다니고 이미 좋았는데 누군가가 뭐 내가 뭐 여자 관계 복잡하다. 아니면 뭐 어, 그
어디서 음주운전 뭐 벌금 전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손가락질 당해요.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그런 거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계속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자기들끼리 이제 시시콜콜하게 이제 건드는 거예요. 한 번만 건들면 좋죠. 잊혀질 때마다 건듭니다. 맞죠, 여러분? 특히 단체라고 얘기하는 학교나 회사나 이런 생활 하잖아요. 단체 생활하면 뭔가 그런 민낯이 보여주면 공격의 대상이 돼요. 특히 학교에서 이런 거 보여주면 왕따의 대상이 됩니다. 민낯을 꺼내는 즉시. 여러분 있잖아요. 왜 여자들이 있죠. 특히 여우 같은데 만약에 여학생이 뭐 임신해가지고 하잖아요. 학교 못 다녀요. 임신했다는 사실 들키잖아요. 학교 못 다녀. 왜냐 계속 손가락질 하거든. 선생님도 손가락질 하지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마저 손가락질 하거든요. 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다 자퇴합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애 출산 때문에 자퇴하는 것도 있지만 애를 임신했다는 자체가 그게 민낯이 딱 까발려지면 도저히 학생으로서 신분을 유지한 채 학생으로서 그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어릴 때 막 사고 치고 하는 사람들이 미혼모 되는 게 당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퇴하고 하는 게.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게끔 만들거든.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잖아. 뭔가 어떤 약점이 생기면 공격을 해줘가지고 더 이상 그 불의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드는 거. 우리가 어린 나이 때부터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생겼죠. 절대 내 민낯을, 내 어두운 부분, 내 과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함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가장 나가 잘 나왔고 가장 잘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 생각해서 가장 잘된 부분, 가장 좋은 것, 가장 잘 나온 사진 이런 거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판단하잖아. 자신의 앞 따위는 안 보이잖아. 여러분 인스타 보면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의 힘든 거 이런 거 절대 1도 안 올려라. 자기의 속마음과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있는 그들의 모습은 단 하나도 없어. 가장 잘 나왔고 가장 좋은 데 가고 가장 비싼 거 보고 가장 뭐 좋은 차 타고 이런 것만 주구장창 올려요. 가장 잘 된 것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믿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척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 나가거나 잘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없어. 여러분 객관적이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그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잘 산다 잘 나가는 척이라고 하면 뭐 내가 대구를 산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어, 뭐, 뭐 수성구 쪽에 산다거나 수성구 범어동이나 황금동 같은 그런 대구의 비싼 땅에 집에 산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월 한 순수익으로 1,000만 원을 찍는다거나 이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게 잘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월 순수익으로 1,000만 원이면 회사 다니는 사람도 알잖아요. 회사 생활하면 1,000만 원 순수 월급을 받는다, 매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원까지 가야 되고, 평달에 1,500 찍어야 돼. 그러면 한 1년에 한 1억 8천 받아야 돼. 1억 8천 받는 사람이 대한 몇 명이 되겠어? 대한민국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전체 5%밖에 안 돼요. 5%.
그 정도는 받아야 잘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5%밖에 안 되는 거야. 1억 이상 많은 사람. 여러분 1억 해봐야 세금 떼고 하면 640, 630만 원이에요. 공무원 세금 떼버리면 600만 원 정도 되죠. 장관이. 소득 기업으로 더 많이 떼니까. 한 600만 원 돈이에요. 600에서 630. 근데 그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비율적으로 정확하게 5%밖에 안 돼. 95%는 그것보다 적게 받는 거야. 적어도 1억 정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명이란 꼴이죠. 그리고 더 이걸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직장 다니면서 한 600, 한 2, 30만 원 받으려면, 대기업 부장이나 아니면 중견기업 뭐 상무나 임원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위치까지 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대기업 부장까지 가는 사람도 5%가 안 돼요. 상무까지 가는 사람도 0. 몇 프로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차장, 과장 하다가 뭐 희망퇴직이나 아니면 회사에 나갈 압박 줘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들은 그 월급 꿈도 못 꾸죠, 사실. 9급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그러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근데 웃긴 게 꼭 그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척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 더 얘기할까요? 잘 사는 척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잘 사는 나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척을 어떻게 하냐? 남자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 비싼 차, 외제차 같은 거. 카푸어. 아니면 명품 가방. 얘한테 명품 가방. 명품 옷. 아니면 비싼 데 가가지고 음식 먹은 거 사진 찍는 거. 아니면 비싼 여행지 가가지고 수영복 입고 사진 찍는 거. 아니면 남자분 같은 게 비싼 데 가가지고 바캉스 하고 있는 거. 선글라스 끼고. 그게 잘 사는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 웃긴 게 잘 사는 척을 하는 거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스타는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순진하게.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여기에 잘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호구라는 소리 듣는 거야. 호구. 이 사진 흑우들이 졸라게 많아요. SNS 흑우들이. 참 우리나라 사람 바본 것 같아. 왜 이렇게 순진해? 여러분, 사회에서 순진한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순진한 건 죄입니다. 죄. 순진한 거는 죄이자 무식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속임수들이 많은데 잘 사는 척도 이 속임수죠. 속임수. 어, 잘 살지는 않는데 잘 사는 것좀 보이려고,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아니면 나보다 이렇게 좀 급이 낮은 사람 무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별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구별할 수 있을 만한 기본 능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순진하게 잘 사는 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놀아난다는 거죠. 지금도 놀아난다는 거죠. 아니, 자, 아까 뭐 준성님이 SNS 보고 우울해진다고 얘기했는데, 순수하게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잘 사는 척을 하는 거를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순진한 건 죄입니다. 순진한 거는. 순진한 거 아직 사태 파악을 못 한다는 거죠. 세상은 제대로, 이 세상에 어떤 수많은 속임수에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녹아나는 거야. 호구짓 당하는 거예요. 매번 농락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속임수인데 트릭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기만 트릭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사기야. 이런 것도 특이해, 트릭. 인스타가 정말 트릭의 끝판왕이죠. 왜냐? 사진으로만 올리면 되니까. 사진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사진은 아시다시피 얼마든지 합성이 가능하고 조작도 가능하고, 뭐 있는, 이제 자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한자님 오셨네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오셨네. 정말 잘 사는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남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잘 사는 분이 왔어요. 정말 잘 사는 분이 왔어요. 아까 그 다이어트님 잘 오셨네. 님 저번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왜, 그, 여자 꼬시는 사람? 그때 뭐 BMW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또 그런 거예요. 왜 비싼 차를 뭐냐? 잘 산 척을 하기 위해서. 별로 족밥인데, 실제로는 잘 사는 거 아니라 아예 궁핍하게 살고 있지만, 잘 사는 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제차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요,
부자인데 부자인 척 하는 사람, 부자도 아닌데 부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졸라 많아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는 사람이 졸라 많아. 정작 부자인들은 부자인 척 하지 않습니다. 저 다이어트 게으로 언니, 저분 부자인데요. 부자인 척 하지 않아요. 예. 저분 송파구 잠실동 사는데, 예, 고층 아파트 사는데 부자인 척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척 해요. 재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은근슬쩍 자기 어떤 그런 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잘 살면 잘 산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잘 살지 않은 척 하고 있으니까 더 재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몇 명 봤는데, 잘 사는 티를 별로 안 내요. 진짜 잘 사는 사람들. 내가 예전에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사장님을 한번 알게 된 거 있거든. 단골인데 굉장히 매너가 좋아요. 꼰대도 아니고요. 맨날 뭐 간식 같은 거 있으면 저희 먹으라고 줘요. 진짜 매너 짱짱맨인데 그분 차가 소렌토였어요. 소렌토면 사장님이 모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잖아요. 보통 사장님이라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에쿠스나 BMW 7 시리즈나 이쪽 넘어가잖아요. 아니면 LS 430 억 단위 넘어간 차도 가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얘기를 몇 마디 나눠봤는데 다 부질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같이 생각하는 게 부자는 무조건 돈을 많이 쓰고 과시해야 부자인 줄 안다고. 그건 자기가 부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막 하는 거라고. 자기가 고생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키워온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런 티를 안 낸다. 오히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머리가 번쩍 들었어. 아, 이 세상에는 정말 부자보다 부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어, 우리, 우리 잠수리님도 과시하지 않잖아요. 과시하지 않는다고 우리 포근한테는 과시하더라고요. 왜 저한테는 과시 안 합니까? 근데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웅기님도 아시겠지만 이걸 구별한 능력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해.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껍데기만 믿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대한민국 사람들 대다수가 겉모습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게 정말 문제야. 그 웅기님한테도 하나 말씀드리면 그거에 속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속은 사람들도 좋은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9할이 그냥 겉에 있는 모습만 다 미워버려요. 근데 그게 트릭들이 많거든. 트릭이 많아요, 트릭. 거짓말 하는 게 많은데 그 거짓말을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해요. 거짓말인데, 허상인데, 신기루인데 그걸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이런 껍데기를 굉장히 있는 그대로 보여져요. 사기꾼들이 잘하는 게 사기꾼들이 외제차를 타고 막 비싼 양복에다가 외제 명품 같은 걸로 도배를 해요. 왜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녹아나거든. 그 주식 부자 예전에 기억 안 나시피 주식 부자도 그랬잖아. 막 그 부카티 같은 거 뭐, 롤스로이스 같은 거 메고 그때 막 밍크 코트 같은 비싼 거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믿거든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구화를 믿거든. 그게 증명이 됐잖아. 그래가 대박 사기 치고.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잘 먹혀요.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인데, 이게 옛날부터 많이 쓰는 수법인데, 이게 있잖아요. 이미 그런 전력이 엄청나게 사건도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이 지나도 이건 계속 먹혀요. 왜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 모습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껍데기를 봤을 때, 겉모습만 봤을 때, 이 사람이 겉으로 명품을 치장하고 있고 외제차를 모으고 있다. 아, 그럼 이 사람 잘 나간다. 아, 이 사람 성공했구나. 아, 이 사람 돈 많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졸라 많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 정말 잘 나가는구나, 해가지고, 아, 진짜 대한민국 잘 나가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아, 나는 잘 나가지 못하네. 아,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왜 외제차 굴리만 하는 어떤 능력이 없을까? 아니, 근데 외제차 굴리만 하는 능력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아, 대한민국 월급으로 외제차 굴리면 이 돈을 안 보겠다는 증거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20대 나이면 외제차를 굴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집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혼자서 불가능해. 가능해 하겠지만 할부 엄청 때려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미래를 보지 않겠다는 거죠. 뒤를 보지 않겠다는 거죠. 돈을 모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되잖아. 근데 20대 나이에 부모님 도움도 못 받을 텐데 차가 있다. 그럼 딱 알아야 돼. 아, 카푸어구나. 아, 카푸어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현실적으로 판단해보면 알잖아요. 대한민국 월급 뻔하고 20대들 평균 월급이 210에서 20이에요. 이거 통계청에 나온 겁니다. 평균 월급이. 210에서 20이면 객관적으로 외제차는 엄두도 못 내야 돼. 외제차를 굴리는 순간 저도는 모으기는커녕 적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빚쟁이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저 20대 나이에 외제차를 가지고 있다 하면 부모님이 도움을 받지 않은 이상은 재벌이 아닌 이상은 사업가가 아닌 이상은 카푸어입니다. 카푸어예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외제차 보고 있다 카푸어예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 카푸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증가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졸라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줘도 뭐 주변에 뭐 20대 사람인데 뭐 BMW 529 시리즈 몰고 있으면 뭐 아니면 아우디 A6 카트로 몰고 있으면 야 졸라 잘 나가네. 야 저 사람 잘 나가는데 난 저 나이 먹도 난 뭐 했지? 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아직도 이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게 사람 판단하는 버릇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낚이는 거예요. 낚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낚이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이게 3번의 연장선인데 카푸어가 뭐예요? 카푸어가 뭐냐 하면 외제차 같은 거 이제 자기가 차를 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외제차 같은 거 풀 할부로 땡겨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월급을 한 180만 원 받는데 180만 원 받으면 외제차는커녕 일반 국산차도 모는 게 버거워야 되는데 이제 뭐 BMW 한다. 뭐 벤츠 E클래스 같은 거 지르는 거예요. E클래스가 한 7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뭐 중고로 한 5천 지르는 거예요. 5천만 원 못 사잖아요.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60개월 할부를 해가지고 월, 월 할부금을 한 75만 원씩 주면서 이렇게 모는 거예요. 근데 그 할부만 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차 기름값이나 뭐 자동차 보험료나 유지비 같은 거 내버리면 적자예요, 적자.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이 밑빠진 돈이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푸어가 가난 아닙니까? 가난. 자동차. 자동차와 가난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빠지기 물붓기가 되는 거죠. 월급 받아도 받은 게 아니, 받아도 받은 거라고 얘기 못 하는 게, 월급 받는 순간, 이제 중고차에서 할부금 나가죠. 보험료 나가죠. 기름값 나가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컵라면은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또 대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카드 돌려받기 하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차도 이제 반납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 조지는 거죠. 자, 4번은 여러분의 눈은 정확하다 믿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이는 그대로 믿는다고 했잖아요. 보이는 그대로 왜 믿겠어요? 여러분 눈은 정확하고 내가 보이는 게 맞다.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 난 제대로 봤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여러분들 역으로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눈은 정확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낚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는 건 정확하고 여러분 보이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낚이는 거예요.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날고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에서 하면 다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순수하게 자기 집이다. 빚 하나도 없고 매매로 자기 집으로 산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 대한민국에 대구 기준으로 하면 10%도 안 돼요. 5%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95%는 뭐냐? 다 빚쟁이에요. 은행 집이에요. 은행 집. 살고만 있지 자기 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집이라 말할 것 같으면 은행에 그 대출금 다 갚아야 자기 집이라 얘기할 수 있죠. 다 은행이 몇 억씩 해가지고 10년인가 15년 동안 죽도록 갚아서 내 거야. 내 집이죠. 서울 같은 게 내 집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서울에서 아파트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출금 못 갚으면 뭐 토해내야 돼요. 앞으로 토해낼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너무 자기가 삼킬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큰 걸 삼켜가지고 대출 1억 받은 거 약가죠. 한 4억, 5억, 6억. 뭐 서울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막 7억, 8억까지 뭐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거죠, 완전히. 그거 한 10년, 15년, 20년 동안 죽도록 갚아 나가야 돼요. 그 직장 잘리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서울에 아파트 사면 야, 잘 산다. 야, 이 사람 잘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뭐 그 뭐야, 그 웅기님 그 주변에 보면 대출금 서울 같은 경우 5억 기본이에요, 여러분. 5억 기본이라니까. 5억 대출 그 아파트 산다고. 그러니까 막 제1금융권, 이용권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건드려 가지고 지금 폭탄을 여러 개 안고 있어요, 지금. 집값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그 사람 집값 내려가면 좆되는 거야, 이게. 은행에서 금리 올려버리면 좆되는 거야, 그냥. 그럼 내가 한 이자를 한 150만 원 낼게 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 미치는 거예요, 사람. 골 때리는 거죠, 여러분. 돈 나올 수 있는 데 정해져 있는데. 이 폭탄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굉장히 널려 있어요. 송파 같은 데 더 심하겠지. 그래서 사람들 뭣도 모르고 거기 살면 서울에 아파트 살면 야 졸라 잘 나가는구나 졸라 성공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니까. 그거 자체가 엉터리라니까. 물론 잘 나갈 수도 있겠지. 잘 나가는 사람 있겠죠. 근데 잘 나가지 못한 사람들 껍데기 까보면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 졸라 많거든. 근데 사람들 그냥 그 아파트 브랜드만 보고 거기 사는 모습만 보고 아 졸라 잘 사는구나 아 졸라 성공했구나 그렇게만 믿는 거라니까. 왜냐 여러분 눈은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 내 눈은 정확해. 난 정확하게 봤어. 뭐가 정확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속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잘못 판단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나이가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안의 것까지 같이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결정 짓는 게 아니라 시간을 봐가면서 계속 봐야 돼요. 사람들이 잘 산다니까 저마저도 잘 나간다. 그건 잘 나가는 거 맞죠? 아, 저분은 잘 나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저 다이어트는 괴로우니 잘 나가는 거 맞아요. 송파에 빌딩이 있으면 잘 나가는 거 맞죠? 건물이 있으면. 여러분, 5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송파에 5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잘 나가는 거 맞죠? 아, 빚 없습니다. 빚 없이 5층 빌딩 있으면 졸라 잘 나가는 거 맞죠? 예. 잘 나가는 건 맞습니다. 예, 잘 나가는 건 잘 나간다 얘기해야죠. 근데 제가 말하는 잘 나가는 거는 저렇게 순수 내 자산, 순수 내 자산,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 지분이 없는 100%내 자산. 그래야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지금 뭐 집 산 사람들 중에 내 거라고 얘기할 사람도 거의 없죠. 못 하잖아.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잘 사는 것 같아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힘든 고충이 있어요, 여러분. 어?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고충과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 말씀을 꺼낼 거예요. 요즘에 주변 사람들끼리 속 얘기를 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속 얘기를 하기 힘들다고. 이게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 누구든 간에. 더 많아요, 더 많아. 더 많다니까요. 왜냐면 지켜야 될 게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 된 사람도 고충이 많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고충이 많고 뭐돈 많이 버는 사람도 고충도 많고 유튜버도 고충이 많아요. 저 유튜버잖아요. 고충 많아요. 에러사항 다 있습니다. 아, 저 키보드요. 저 콕스 키보드 씁니다. 콕스 이거 CX777인가 모델이. 네, 그거 씁니다. 요거 만족해요. 이 기계식인데 싼 기계식이 이거 한 얼마 안 해요. 예, 맞죠? 예, 부자입니다. 저분 리얼 부자예요. 저분은 자랑해도 되고 잘 나간다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힘들고 같은 거 쓴다고요. 이거 좋더라고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현원이. 군만님 뭐세요? 아무도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 아무도 자기가 어렵다. 나 정말 살기 힘들어. 나 미치겠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진짜 가치 있는 사람들마저도 얘기 안 해요.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해. 친구들한테도 얘기 안 해요. 두 개 샀다고요? 이마트에 싸게 팔아요, 이거. 이마트. 여러분들 이거 콕스 키보드 이마트 가시면 정말 싸게 팝니다. 오히려 인터넷에 사는 것보다 이마트에 사는 게 더 싸요. 이게 인터넷에서 사면 4만 원 돈 할 거예요. 이마트 가서 사면 29,900원 살 수 있습니다. 이마트에 있길래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이거 샀거든요, 저는. 원래 에코 살려고 하다가. 자, 아무튼 사람들마다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 없어. 힘든데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꺼내려고 그래요. 자, 다이어트 게러 언니, 웅기니님. 그렇지 않습니까? 웅기님도 교인들 많이 만나면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해. 속마음을 감아가서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도 힘든 게 있고 고충이 있는데 얘기 안 해. 테일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구 삼성전자 여직원님 반갑습니다.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마먹냐 하면 저 사람들은 그냥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나 보다. 맞아요, 개구리님.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나 보다. 저 사람들은 뭐 힘든 게 없는가 보다. 저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요. 걱정 있어요. 내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단지 얘기를 안 꺼내는 것 뿐입니다. 왜냐? 속마음을 얘기하면 약점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서 있어도 얘기 안 해요. 정말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뭐 남친의 여친한테 얘기하겠죠. 근데 남친 여친한테도 얘기 안 해요. 걱정할까봐. 나 때문에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특히 남자도 여자한테 얘기 잘 안 해. 주제 남자라고 약한 모습 아버지 얘기 안 해요. 여자분들은 보통 뭐 남친한테 있으면 얘기를 많이 하죠. 너무 얘기 심하게 많이 하지. 질릴 정도로 맞죠. 전화해가지고 완전 감동 노동자 수준으로 1시간 붙잡고 얘기하죠. 남자들은 반대로 또 그런 거 제가 얘기 안 해요. 가족끼리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 하면 저 사람들이 정말 걱정, 근심거리 많고 힘든 게 많은데 상대방이 걱정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꺼내는구나. 그렇게 마음은 좋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걱정, 근심거리가 없으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망고땡이구나. 졸라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니까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님도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잖아. 남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남들도 힘들어. 대한민국 땅에 사는 거 다 힘들어, 여러분. 다 힘들다니까.
웃긴 게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힘든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뭐 화나지 않습니까, 테일라님? 님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막 주변에 막, 야, 님 좋겠다. 삼성전자 다니니까. 야, 야, 대한민국 넘버원 회사, 세계 랭킹 7위 회사, 아시아 넘버원 회사, 야, 삼성전자. 야, 그 꿈의 직장 다니니까 졸라 부럽다. 니는 거기 다녀서 뭐 힘든 거, 뭐 고충 같은 거 없겠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죠? 님 그 회사 다녔을 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죠? 야, 너는 삼성전자니까 돈도 많이 받고 참, 야,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없겠네. 요즘 삼성전자 보니까 막 회사도 의리하고 막 시설도 좋고 복지도 좋고 막 헬스장 있고 다 있고 하니까 야, 진짜 와, 너는 잘 나가고 너처럼 나도 잘 나가고 싶어. 근데 아니잖아. 이거 진짜 왜냐하면 나도 하고 싶 나도 졸라 힘들어. 너희보다 더 힘들다니까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못 하잖아. 맞죠?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못 하잖아요. 퇴사하기 전 퇴사하고 난 뒤로는 얘기 못 하잖아요. 퇴사하고 나면 얘기할 수 있지만 퇴사하기 전까지 얘기 못 하잖아. 괜히 걱정할까 봐 얘기 못 해요. 걱정할까 봐. 뭐 공무원 되면 뭐 다 잘 나가고 공무원 되면 인생 성공하고 다 잘 나가고 뭐 근심 걱정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근심 걱정 더 많아요. 근심 걱정 졸라게 많다니까.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근심 걱정 더 많아요, 여러분. 왜 근심 걱정이 더 많은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이게 오히려 악수가 되는 게 뭐냐면 철밥통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공무원 직원들 중에 또라이 세기들이 오히려 사기업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은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나도 내가 안 잘리지만 그 사람도 안 잘리는 거예요. 그 또 그러니까 나도 정년까지 가지만 그 사람도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하루가 뭐 몇 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못해도 20년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 힘든 일을 환갑될 때까지 해야 돼. 저 짜증나는 민원인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환갑까지 해야 돼요. 환갑까지. 저 짜증나는 악성 민원인 계속 봐야 돼요. 동네에서. 지방직이면 그 지방에서 그 짜증나는 또라이 같은 인간들 계속 봐야 돼요. 보기 싫어도. 이 지방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방직의 단점이 그거 아닙니까? 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어? 한번 잘못 엮이면 계속 이거 계속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계속 이것 때문에 고충받잖아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간 계속 고통받잖아요. 잘못 지켜버리면. 근데 이거 섣불리 힘들다고 얘기 못하죠. 왜냐? 사람들이 구급 공무원 가면 야 잘 나가고 요즘에 이런 직업만한 게 없으니까 야 정말 너는 뭐 9시 출근해서 다 사람들이 웃기게 얘기하는 게 공무원 하면 9 to 6 무조건 9 to 6 어? 어느 직렬이든 간에 9 to 6라고 얘기해요. 9 to 6. 9 to 6가 뭔지 알죠? 9시 출근, 6시 퇴근. 아니 그건 내가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나한테 더 이상 일이 없을 때 그렇게 퇴근한다는 거지. 일이 남아 있는데 9 to 6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감히 왜 드리냐 하면 우리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만 들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웬만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내색을 안 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보면 그런 걸 내색하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내색하지 말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숨기고 포커페이스 유지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의 어떤 힘든 부분, 자기의 어떤 그런 고충에 대해서 들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 겉으로 나와 있는 부분, 그것만 가지고 그냥 절대적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힘든데 저 사람들은 말을 안 하잖아요. 상대방들 말 안 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은 걱정이 없나 보네. 스트레스 안 받나 보네.
잘 먹고 잘 사나 보네. 이렇게만 단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정말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남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민낯도 안 보여주고 속마음을 속마음이나 어떤 고충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티를 안 내기 때문에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따위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견제하고 뭐 하나 있으면 깔려고 하고 마녀사냥하고 이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가만 안 놔두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아무 걱정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말 잘 산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동의시키면 안 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잘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나보다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꼭 구분 지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도 힘들면 상대방 인생도 힘들고 나도 돈 벌기 힘들면 상대방도 돈 벌기 힘들어요. 어느 직업이든 간에.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확증을 지어버린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